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 한인들의 미주 이민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하와이에 한인이 온 지 벌써 120년 됐다고 해서 이민 120주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인들의 이민은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140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만 90년대 그때 이제 미국으로 오신 분들 많이 있고, 특히 88년도 이후에 여행 자율화가 되면서 한국 국민들 누구나 다 여권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때는 미국에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가 요즘에는 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또 그만큼 잘 살고 있거든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 가장 처음으로 시민권을 받으신 분은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재필 박사라고 하십니다. 1890년도 6월 10일 날 미국에서 대학교에 유학 중에 시민권을 처음으로 받으신 한국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장 처음 왔던 한국 여성은 누굴까요? 이건 비공식적이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완용의 와이프가 미국에 첫 방문한 한국인 여성으로, LA 가면 샌페드로에 가면 우정의 종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거기에 박물관이 있었어요. 사진이 있는데 여성분 사진이 있었어요. 미국에 왔던 여성분 사진.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probably 이완용스 와이프라고 적혔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완용의 와이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혔는데, 당시에 이완용이나 이완용의 가족들이 미국에 왔던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신문물을 보고 당시에 너무나 격차가 있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다음에 일본에다가 한국을 넘기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한인들 이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왔을 때 제 때도 그랬고 제 주변 친구분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너 교육시키려고 미국 데리고 왔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희생을 하고 미국에 왔다라는 부모님이 참 많이 계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기러기 엄마들 혹은 기러기 아빠들도 계십니다. 자녀들 교육, 그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인들이 왜 미국에 왔는지, 요즘에 한국에 여기민 얘기하면 한국 땅 버리고 미국 갈 때는 언제 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왜 이민을 오게 됐는지,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시대마다 이민을 오게 된 이유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120년 전에 하와이에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왔었죠. 예, 진짜 이 한국에서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에 이 하와이에 가면 고생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몇 달을 배를 타면서 하와이까지 오시던 분들이 이민 1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이 한인들이 멕시코에 취직했던 분들이 있었죠. 애니갱이라고 하는 영화도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이 애니갱의 후손이 멕시코에 갔다가 도로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살면서 딱 한 분 뵌 적이 있어요. 할머님인데 거의 한국말도 못하시고 진짜 아가, 엄마 이런 단어밖에 못하시고 스페인시밖에 못하시는 한국 할머니를 뵌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진짜 암울하던 시절에 미국에 왔던 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군 장교나 군인들을 따라서 입양돼서 왔던 전쟁 고아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는 이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아주 부자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아주 집안에 재력이 있어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서 유학 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오셨죠. 예, 그리고 60년대 이제 돼가면서 한국에서 이제 50년대 60년대 돼가면서 그때 오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겠죠. 예. 집안이 아주 능력이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백이 있는 분들, 혹은 공부를 너무너무나 잘하셔서 국비 유학생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고 미국에 오실 수 있는 분들, 혹은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 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군 가족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후손들도 여기서 계속 키워가면서 여기서 정착하고 이렇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전에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이 확실히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재력, 혹은 정치적 파워가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사신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했던 코미디언 자니윤 씨도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미국에 파병 왔다가 여기서 눌러 앉은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아무나 미국을 보내주진 않죠. 그만큼 능력 있고 영어 되고 좀 똑똑한 사람들 보내주던 그런 시절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떻게 미국에 왔는데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이 솔직히 못 살았으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갖다가 초청을 하죠. 당시에는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려면 미국에서 초청장이라는 게 있었던 뭐 필요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청장이 없으면 여권을 안 만들어졌죠. 초청장을 받아서 그다음에 또 미국 대사관 가서 또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행을 가려 하더라도 초청권을 받아야지 여권을 만들어서 그때는 여권을 아무한테나 안 줬거든요. 88년 올림픽 하고 나서부터 여권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었죠. 그리고 비행기 값도 솔직히 그 당시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오던 86년도 당시에 왕복 비행기표가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60만 원, 70만 원 했어요. 미국 돈으로도 한 5, 600불 정도 했었습니다. 이코노미가 그 정도 가격 했었는데 그 돈의 값어치가 얼마였냐면 86년도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월급 30만 원 받기 힘들 때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삼성 같은 데 일하는 사람 두 달치 봉급을 내야지 이코노미라도 타고 올 수 있던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미국 오는 건 진짜 큰맘 먹고 빚을 져가면서까지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겠다고 미국에서 돈 벌어서 갚겠다고 하시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왔냐면 좀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희 작은 고모부의 누님 그리고 남편분 두 분 다 한국분인데 의사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미네소타에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미국에서 그 시대에 70년대 의사를 하셨는지는 그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누님의 초대를 해서 저희 작은 고모부가 미국에 오셨고 작은 고모부가 이제 혼기가 찾아 한국에 나와서 결혼한 사람을 찾았던 분이 저희 작은 고모였고요. 작은 고모랑 결혼하셨고 작은 고모도 미국에 가셨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또 작은 고모의 초대장을 통해서 미국에 오시게 된 게 뭐 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죠. 영주권 받아서. 그래서 86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저는 미국의 특히 LA의 이 한인타운 발전을 너무나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행 자유화가 있기 전에 막 한인타운을 와서 진짜 조그만 동네 한인타운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는 한인타운을 봤기 때문에 사실 그 최근 근대 이제 미국 한인 이민사회는 꽤 많이 안다고 좀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갖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 쭉 살게 됐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미국에 오신 분들이 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취업 비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투자 비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한국의 미군 부대에서 뭐 12년간인가 일하면 또 영주권 주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또 그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여행 비자로 왔다가 놀러 앉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뭐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불법 체류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늘었다가 그조차도 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또 그랬어요. 일본이 70년대, 80년대는 미국 이민이 꽤 많이 좋았다가 80년대, 90년대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니까 도로 일본 사람들이 거꾸로 일본에 역이민이 가는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도 요즘에 한국이 잘 사니까 거꾸로 역이민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너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왔잖아. 아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해야지 이놈의 새끼 이런 소리 저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듣고 저 주변 친구들 맨날 듣던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 시대엔 진짜 부모님들이 고생하셨어요. 80년대 미국에 오신 분들은 진짜 고생하셨어요. 왜? 변변한 직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차별이 지금보다 더 심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못하시고 다 나이 드셔갖고 오셨는데 영어 배우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와서 처음에 막일 하시고 그렇게 고생 하셔서 나중에 뭐 리코스토어 세탁소 당시에 많이 했었죠. 그런 비즈니스 개인 비즈니스 하시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자식 새끼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이런 같은 거 바라보면서 뿌듯하게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한국에 이제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많이 히트를 쳤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그 학벌,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거를 내가 못 이룬 거를 갖다가 대신 이룬다라고 자녀들을 본인의 꿈의 성취도구로 이용하시는 이런 부모님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미국에 오신 분들도 솔직히 그래요. 70년대, 뭐 80년대 초반 이때 오신 분들은 자녀가 성공해야지 내가 미국 땅에서 얻은 소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뭐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묶여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한국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해주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대학교 가는 게 한국에서 대학교 가는 것보다 쉬워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 나온 밸류가 한국에서 대학교 나온 밸류보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명문대학교가 미국에 많기 때문에. 특히 저 시대는 이거는 뭐 진짜 많은 분들 얘기 안 하시지만 affirmative action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시대는 UCLA 가는 거 그냥 예, 웬만하면 다 갔어요. 예, 지금은 UCLA 명문대 와 거기 예, 뭐 제 친구도 공부 못하는 애들도 UCLA 다 갔습니다. 예, 저는 뭐 미대를 갔지만 뭐 UCLA 그다음에 뭐 버클리 예, 가는 친구도 많아요. 솔직히 그 친구들 뭐 못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어퍼머티브 액션 혜택을. 그래서 우리 때는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갔어요. 당시에 UCLA 예, 뭐 80년대, 90년대 UCLA, UC 버클리 나왔다. 와, 그럼 뭐 한국에서 뭐 학벌로 괜찮았었죠. 예, 동부에 있는 뭐 아이비리그 아니라 하더라도 버클리, UCLA 뭐 다 알아주는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다 끝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웬만한 UC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죠. 예,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한국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예요. 예, 저희 막내 삼촌 서울대 나오셨지만 솔직히 우리 뭐 사촌들도 그런 얘기해요. 아예 삼촌이 서울대 가던 시절에는 뭐 요즘에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는 정도 공부해도 삼촌 시절에는 서울대 들어갔어. 예, 맞아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대학교 못 가던 사람들 많기 때문에 경쟁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쟁이 더 안심해지겠죠. 근데 제 사촌 동생들 뭐 한 20년, 30년 전에 이 대학교 들어갔던 친구들 그때가 베이비붐 세대여서 제일 대학교 들어가기 힘들 때였어요. 예. 1년에 100만 명씩 지원을 해갖고 20만 명 대학교 모든 대학교 다 통틀어서 그렇게 들어가던 시절이고 진짜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는 거 이 정도 공부가 예전에는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지금 뭐 명문대 뭐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다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대학교 자랑하는 거는 20대 30대 얘기지 이제 40대 50대 예. 지금은 저 만나도 누구도 뭐 저한테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예, 물어보신 분도 없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학벌을 따지는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만 미국에 오셨을까요? 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만 미국에 온 건 아니죠. 예, 뭐 본인들도 미국에 오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국에 오신 거겠죠.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 살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미국에 오면 자녀들 교육이 쉬워요. 예, 사교육비가 안 들어가죠. 한국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뭐 요즘에는 한국도 다 무료로 교육을 하지만 뭐 당시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학교에 돈을 냈었습니다. 자, 근데 뭐 미국은 다 무료였죠. 예, 고등학교까지 무료였고 대학교도 뭐 칼리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스컬러십 같은 게 잘 됐어서 UC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뭐 칼그랜트, 펠그랜트 받으면 돈이 남아 돌았어요. 예, 남는 돈 갖고 제 차까지 끌고 다녔어요. 예,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장학금 받는 거 남는 거 같고 예 론이 아닙니다. 예 장학금 받는 거 남는 돈 같고 옷도 쇼핑도 하고 제 차도 끌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미국이 풍요로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아니라고 예 예전만큼 대학교 보내는 게 쉽지는 않죠. 요즘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예, 확실히 그때랑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 미국 와서 교육시키는 게 좋은데 근데 부모들은 이걸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미국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자녀들은 한국에 있으면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빠 엄마 끌려와서 내가 미국에서 이 다른 문화 적응하면서 영어 배우면서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요. 너 잘 되라고 데리고 온 거잖아. 아이들은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요. 한국말 멀쩡히 다 잘할 수 있는데 미국 와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받고요. 영어 다시 배우는 데까지 시간 걸리고 문화적 차이, 당시의 인종차별 다 이겨가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겁니다. 부모 못지않게 자녀들도 같이 고생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저는 미국에 올 당시만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3학년, 전교생 아니고 3학년 850명 중에서 전교 석차 5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당연히 저는 이제 과학기술고등학교 과기고 들어간 다음에 당시엔 대전에 있었죠. 과기고 다 장학금 받고 기숙사 해갖고 들어간 다음에 카이스트 같은 데 가는 거 그게 제 꿈이었어요.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주변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 인생은 과학이고 들어간 다음에 카이스트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미국 오니까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름 학교에서 영어 암송 대회 뭐 이제 뭐 지역별로 해갖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오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이 수학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배웠던 거 이걸 배우고 앉았습니다. 한숨 나오죠. 저도 미국 처음 와서 진짜 방황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등수를 매겨주는데 미국은 등수를 매겨주지 않잖아요. 뭐 지금도 좀 물물 모르시는 어머님들 우리 학교에서 1등 했어요. 1등은 A 받으면 1등이에요. A 받은 애들 방에 많아요. 미국에서는 등수를 안 매겨주죠. 등수 매겨주는 시험이 간혹가다 있어요. 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CTBS라고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학생들 쭉 다 이제 점수를 매기는 뭐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뭐 미국에는 등수가 없죠. 뭐 A, B, C, D로 나누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수가 좀 의미가 없는데 뭐 1등 했어요. 한국에서는 몇 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5등을 했냐, 4등을 했냐, 1등을 했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이 없어졌어요. 저는 한국에 너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특혜를 많이 줘요. 숙제를 안 해도 덜 때려요. 공부를 좀 안 해도 시험만 잘 보면 잘해줘요, 선생님이. 어디 가서 상 받아오잖아요. 선생님 진짜 이뻐요. 그런 특혜를 받던 사람이 미국 오니까 저는 미국 문화에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시험만 잘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홈워크를 안 해갔다는 이유로 A 받을 게 B를 받는 이런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 방황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공부의 취미가 딱 떨어졌어요. 자, 부모님만 미국 와서 자녀 교육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미국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 진짜 우리 토닥토닥 거려줘야 돼요. 이민 뭐 2세대 말고 1.5세대 이런 친구들 있죠. 토닥토닥 거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2세대들 있죠.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뻐요. 우리 애들도 한국말 다 곧 잘해요. 꽤 잘해요. 꽤 잘하고 한국말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아는데 저는 그래서 고마운 겁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한국말은 못해요. 아주 어려운 한국말 할 때는 저랑도 영어로 해요. 얘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뭐 우리 또 둘째 애는 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뭐 오히려 한국말을 영어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언어를 잘하는 거 있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자녀가 한국말, 영어 하는 만큼 아버님 영어 하세요? 어머님 영어 하세요? 그거 부모는 못하면서 자식한테 강요하는 거 이거 자식한테도 엄청 스트레스예요. 저는 애들 태어날 때 그랬어요. 원래 나는 내가 영어, 한국말 두 가지 다 못한다. 두 가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영어만 잘하길 바란다. 이랬어요. 어차피 미국에서 클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국말 못해도 상관없어. 영어만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제 한국말도 뭐 배우긴 배웠지만 뭐 요즘에 워낙 K-드라마 열풍이고 K-팝 열풍이니까 그냥 뭐 K-드라마 보면서 한국말 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뭐 부모가 시키지 않았어도 한국이 그만큼 잘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말 제대로 배워서 뭐 좋죠. 뭐 한국말 잘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제 한국 분들 만나도 예의 있게 존댓말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식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모든 가족이 잘 살자고 미국에 온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는 농업 이민이라고 이제 중남미, 남미 쪽이죠. 특히 남미 쪽에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농업 이민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한국의 가수 임병수라고 있었죠. 볼리비아에 살다 온 친구. 그 친구 부모님도 그런 케이스죠. 땅을 줬는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원시인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땅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어야지 그 영주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면서 그때 임병수 씨가 얘기했던 게 있었죠. 먹을 게 없어갖고 아버지가 산에 가서 원숭이를 잡아오면 원숭이 목하고 그다음에 팔다리를 치고 이걸 다 잘라갖고 왔고 멧돼지라고 속여서 자녀들한테 먹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해갖고 몇 년 동안 지나고 영주권 받고 돈이 모이면 거기서 돈이 모인 다음에 그분들은 또 어떻게 했냐. 우선 자녀들을 미국에 보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스페니쉬를 잘하시는 한국분들이 있어요.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자바 쪽에 나중에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죠. 스페니쉬 잘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미국에 있는데 대학교 보내고 부모님들이 돈 모아서 나중에 미국에 이민 오시고 투자 이민으로 오시고 이렇게 해서 기반 잡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의 단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공통점이 자녀들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10여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예, 중국은 뭐 아직도 좋은 대학교 나오면 인생이 바뀌긴 하지만 중국도 이제 앞으로 그런 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것만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뭐 전쟁 이후에 다들 쫄딱 망했을 때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영어 좀 하고 좋은 대학교 뭐 나왔던 이름값 있고 이것만 갖고 회사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저희 그 저 뭐 둘째 이모부죠. 예. 셋째 이모부, 둘째 이모부. 예. 바로 이모부가 대학교 나와서 충남 공주대학교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서 남양나이론 평상안부터 들어가서 이사까지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때는 그런 신화가 됐어요. 60년대, 70년대는. 진짜 제가 봤을 때 그 이모부 참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자산도 꽤 많이 모았어요. 평생 회사원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이 몇 채예요. 그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는 공부만 잘해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와, 지금은 뭐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그렇게 건물 사고 자산하고 회사에 뼈 묻을 때까지 있는 게 쉬운가요? 안 쉽죠. 하물며 미국은 쉬운가요? 더더욱 안 쉽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예전 생각하시면서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되라. 예, 사자 직업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먹고 산다. 물론 사자 직업이 고소득 직업인 건 맞죠.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미국 와서 이제 사자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고 제 친구들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그전에도 한번 제가 주절주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못 해줘요. 예, 솔직히 자녀들이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자, 뭐 미국에 한인타운 있는데 가보세요. 미국이 사실 이렇게 병원이 많지를 않아요. 예, 외곽 지역 나가면 병원이 많지 않은 곳인데 한인타운은 한 블럭에 병원이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한 블럭에 변호사 사무실이 몇 개씩 있어요. 미국 땅에서 변호사 밀집도 하고 의사 밀집도가 제일 높은 데가 한인타운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미국에서 부모님 말대로 의사, 변호사, 판사,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다 됐는데 결국은 미국 사회에 진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진출 못할까요?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예, 부모님이 이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하는데 얼마큼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돈만 열심히 벌어서 서포트하고 교육만 시켰는데 그게 모든 서포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미국도 연줄, 학연, 뭐 이렇게 백줄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 있는 나라예요. 뭔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도 법대 나오고 와서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다 친구들이 뭐니 줄이 있어야 돼요. 외국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지 같이 인턴십도 보러 가잖아요. 추천도 받고.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녀들 이제 외국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면 뻘쭘해갖고 말도 잘 못합니다. 애들 친구랑도 좀 친하게 지내고 애들 친구도 같이 데리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해요. 뭐 미국 애들처럼 하우스 파티도 하게 해주고 근데 자녀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게도 해주고 그런 거 잘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 친구들 외국 친구 오면 영어 못하니까 피하기 급급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친구들 많이 없는 데다가 게다가 한국 교회들 데리고 가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말이면 무조건 한국 교회를 가요. 이 한국 교회, 저는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병폐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영어로 전도사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다 영어로만 하는데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서 꽤 큰 대형교회 아마 거의 클 거예요. 예, 거기 지금 뭐 한국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친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이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졌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여기서 흑인 아이들, 히스패닉 아이들 이 교회에 데리고 옵니까? 이 교회는요 가장 인종차별적인 곳이에요.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한 교회잖아요. 자, 언어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우리 2세들이 지금 그 설교를 듣는 이 방은 다 영어라는데 거기에 외국 애들 한 명 있습니까? 한인교회 그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미국에서 크면서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이런 곳인지 본인은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 붙잡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게 문제예요. 자,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맨날 어렸을 때 아빠 엄마 차가 없으니까 아빠 엄마 쫓아갖고 한국교회 가요. 한국 친구들 만나요. 영어로 해요. 한국말 잘못해요. 어설퍼요. 근데 맨날 하는 건 뭐예요? 예, 맨날 하는 건 한국 애들끼리만 만나요. 자, 그리고 이제 보고 배우는 게 한국 부모들한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친구 아이, 예전에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플러튼 얼바인 사내들끼리 6, 7살짜리가 야, 니네 집에 집 몇 스퀘어피트야? 요걸 물어보고 앉았어요. 6, 7살짜리가. 저 한국에서 애들이 우리 집 몇 평이야? 이거 자랑한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6, 7살짜리가 네 집 몇 스퀘어피트니 영어로 물어보고 앉았어요. How many bedrooms? How many square feet? 이걸 물어보고 앉았어요. 야,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어른들한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커온 아이들, 정서가 한국적으로 이렇게 커온 아이들이 미국에서 그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미국 사회에 적응할 것 같아요? 적응을 못해요. 결국은 성공하려면 러펌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미국의 공무원으로 들어가든가. 근데 거기서 한계가 있어요. 제 아는 형님 아이들도 지금 미 군대에서 변호사를 해요. 변호사를 하고 그 형님은 그것 때문에 이중국적도 신청 못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식 출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 그 위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뭐 저희 며느리 될 아이가 저는 자기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법대 이렇게 다니는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변호사로 끝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까지 되고 싶대요.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좋다, 좋은데 오늘 제 스스로 그런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로서 내가 그만큼 우리 며느라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뭐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우리 제임스한 한의 회장님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이 정치에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그 LA의 시의원 있죠. 한국 사람 많이 사는 시의원 지구. 거기에 아마 제가 출마했으면 제가 얼토당토않게 시의원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몇천 표 정도면 되니까. 뭐 당시에 우리 뭐 하루에 영상 봐주신 분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 됐기 때문에 당시에 한인타운 사신 분들께 제가 부탁하고 여러분 위해서 제가 한인들 위해서 열심히 정치인, 시의원 돼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어주신 분들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한 5천 표 받았으면 시의원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정치에 워낙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치링이에요. 하면 안 돼요. 정치하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 인기를 얻고 정치를 한다.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저는 안 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치 나가라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방송에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시의원의 이런 힘이라도 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정치계에 나간다 그러면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우리 뭐 며느리가 이제 정치 나간다. 뭐 저는 좋아요. 밀어주고 싶은데 와, 얼마나 혼자 힘들까. 이 맨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또 살다 보면 여기서 부딪히고 좌절하고 자기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벽에 있을 텐데 이걸 느낄 때는 또 얼마나 좌절감을 느낄까. 이거는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1세대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희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그 희생보다 또 더 필요한 거는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할 능력이 안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의 좋은 실제 이거는 뭐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일입니다. 누군지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누굴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랬어요. 명문대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와서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 부모가 라디오 코리아에 있는 이 구인 광고를 보고 왔고 제 친구가 사무장 하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미니멈 페이 받고 사무장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미래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남들보다 낫겠지만 진짜 몇 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해갖고 맥도날드 취직한 애하고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게 인턴십 몇 년이라도 하고 레커멘데이션 레를 받아야지 또 자기 사무실 차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에 적응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인타운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인타운 경쟁이 많죠? 일거리가 많으니까 맨날 하는 게 교통사고 전문법, 이민법 전문법. 그게 한인타운 또 변호사의 또 대다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상 교통사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변호사에 공부만 잘한다고 변호사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말을 잘하는 특화된 변호사가 있고 서류를 잘 쓰는 변호사가 있고 이 심리를 잘하는 변호사가 있고 법 해석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똑같이 법대 나가도 교수를 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재판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친구가 있고 그냥 서류만 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사회적인 이 적응성, 뭐 들이대는 거, 어그레시브한 거 이런 게 없는 친구들이 나중에 재판장 나가서 상대방과 싸울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코트만 가는 로열을 또 따로 고용합니다. 자, 근데 교통사고는 왜 좋냐? 거의 95%가 사무장소에서 끝나요. 교통사고는 코트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5% 이상. 뭐 그게 코트 가는 율이 20% 30% 되잖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 망합니다. 뭐 제 친구도 사무장 있었고 아는 형들도 뭐 두세 명 사무장 있었지만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95% 이상 끝내야지 안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변호사 비용이 비싸고 또 이제 질질 끄는 건데 그만큼 돈이 안 나오니까. 자, 거의 합의를 보는 게 변호사 사무실이 하는 일이에요. 법률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무장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무장들은 변호사를 거꾸로 고용해요. 그리고 사무장들이 변호사보다 많이 법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뭐 아는 형님도 그렇고 변호사보다 더 많이 벌어요. 사무장이 더 많이 벌어요. 변호사는 그냥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름만 빌려줘요. 출퇴근만 하고 가끔 가다가 사인할 거 사인하고 근데 법원에 서류 보내는 거에서 확인할 것만 확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페이 받는 게 진짜 제가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좀 미국에서 한인타운에 변호사가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해놓고 이 돈 받으려고 이거 공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장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변호사 같은 거 타이틀 달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정치 나간 쪽이 거의 두 종류 중에 한 분이죠. 변호사 출신이 정치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미국의 육사라든가 군대 출신들이 정치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또 정치에 나가고 싶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 부모님이 또 재력이 있으니까 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돈을 무작정 대주면 또 이게 걸리죠. 정치법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네이션을 받아야 돼요. 도네이션이 한계가 있는데 도네이션 받는 돈이 뭐 문명이고 모르니까 도네이션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떡하냐? 자식한테 도네이션을 주고 싶은데 이것도 실치 있는 일이에요.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현찰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네이션 모임 파티에서 도네이션을 주라고 이렇게 시켜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도네이션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리냐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불 모을 수 있다, 1000만 불 모을 수 있다. 다 뒷돈을 갖고 도네이션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돈을 내야지 또 같이 모티베이션 돼서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주고 이번에 우리 아들 이번에 펀드레이징 파티 할 때 와갖고 10,000불 좀 내줘. 본인이 낸 걸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돈을 땡겨 먹혔어요. 이거는 실제 주변에 있어갖고 들은 얘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10,000불 주러 갔는데 10,000불을 안 주고 5,000불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5,000불만 주냐고 난리 치니까 아니 나한테 5,000불밖에 더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10,000불 줬다고. 이거 10,000불 줬으면 그럼 경찰에 신고해. 신고 못해요. 신고 못하면 아들은 그냥 앞으로 정치 생명 끝이에요. 아빠가 돈 시켰고 줬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5,000불 날리고도 끙끙끙끙 앓고 얘기도 못하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 빗나간 부정이죠. 이런 좀 빗나간 아버지의 정. 부정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정. 빗나간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참 웃기죠. 세상이.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도 여기 경쟁이 많이 심하잖아요. 심하니까 심지어 보험 사기 쳐먹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진짜 예전에 또 짜증났던 게 아는 형이 이제 한인타운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주는 의료보험이 있었는데 뭐 회사에서 별것도 아니라서 큰 폐 끼치기 싫어서 요거는 그냥 현찰로 제가 뭐 200불이니까 낼 테니까 현찰로 낼 테니까 요건 보험 처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찰로 200불이라서 200불 딱 냈더니 나중에 200불은 200불대로 받아먹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한 1,000불을 청구시킨 한인 의사도 있습니다. 이 양아치 시키죠. 진짜 욕하면 안 된다. 진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진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그래서 나중에 막 가서 따졌더니 뭐 실수예요? 그게 실수가 아니죠. 어차피 뭐 1,000불 청구해봤자 네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 니네 회사에서 나간 돈인데 한국 사람들 영어 못하니까 이런 거 모를 거야. 이런 식. 이 형한테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만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기 쳐먹는 거 많아요. 결국은 이 한인타운에서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지만 교통사고 한 번 나면 쿵짝쿵이 많이 되죠. 병원, 변호사, 사무장 다 쿵짝쿵이죠. 자, 서로 다 해갖고 병원 안 간 거 다 돈 받고 바디샵에서 다 부풀리고 다 돈 받았고 서로 나눠 먹죠.
결국은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뭐 합니까? 한인타운에서 사기꾼 집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욕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는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부모로서 사회적인 역량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이 미국 사회에 나갈 수 있게 기반을 다져줬습니까? 자, 이제 슬슬 이민 2세, 3세 분들, 정치인들, 고위직에 올라가신 분들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 터전을 우리가 해주신 겁니다. 자, 그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이 자녀들 잘 커왔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부모도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들을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정도 올라간 거 진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못된 이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정직하게 일하는 이 변호사, 의사 그런 분들 뭐 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얼마나 미국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결국은 이 품성은 부모한테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배울 망정 품성은 부모한테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맞성피는 이런 사람들은 부모도 그런 품성 아닐까 생각해요. 예, 그런 거 보고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녀분들 열심히 컸으면 칭찬해 주세요. 저 뭐 우리 애들도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저는 우리 애들도 그래도 각자 일자리 잡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저는 자녀들한테 큰 돈 물려주는 거 아니지만 얘들 뭐 나중에 401k니 뭐 IRA니 이런 같은 거 다 서포트 해주기로 했어요. 예. 지금 제가 보탤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돼요. 1, 20만 불밖에 안 되겠지만 그 돈이 나중에 쟤들 은퇴할 땐 몇백만 불의 돈이 될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 돈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있는 부동산도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이 부동산 렌트비는 아빠가 다 먹을 거지만 그거는 나중에 너 아빠 살아있을 땐 절대 이 집 건들지 마라. 이 집으로 세컨 모기지도 받지 말고 이 집 팔 생각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왜?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자녀들한테 돈으로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미국에서 1.5세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살면 지금 당장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한 60대 아이들이 50대 60대 됐을 때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송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죠. 20대는 학벌 갖고 네 월급이 결정된다. 좋은 대학교 나오면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월급은 남들보다 셀 수 있다. 30대는 네가 20대 동안 어떻게 일을 잘했냐에 따라서 네 직책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서 네 월급이 결정된다. 자, 그리고 이제 40대는 네가 30대에 어떤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인맥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40대의 인생이 결정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대는 어떤가? 아빠가 이제 막 50대이기 때문에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나중에 아빠가 60대 되면 50대는 어떻게 살면 되는지 그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인생은 이 학벌 이런 거는 진짜 다 한때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녀들도 열심히 노력했다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미국에서 올바르게 사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는 미국에서 희생을 했지만 우리 자녀의 또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이민 2세, 3세 이런 아이들은 미국에서 더 나은 미국에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녀의 희생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 하루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개는 자녀들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